아, 제대로 했는데 대체 왜 안 맞는 거야 이거? 오늘은 셀프 초보부터 고수까지 이 줄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하면서 쌓은 꿀팁들을 싹 다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팁이 최소 무조건 하나는 있을 겁니다. 필요한 길이의 대각이 아닌 평행으로 측정하세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스윙을 해보고 제일 짧은 숫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바닥의 길이를 재고 싶을 때는 땅에다가 놓고 밀어버리면 돼요. 이런 검은색 고정 장치가 줄자마다 있기는 한데 이렇게 검지로 줄자 아래를 받쳐주면 더 빠릅니다. 가로로 길게 재야 될 때는 측정할 곳에다가 줄자를 걸고 남는 한 손으로 줄자를 잡고 이 손으로 살짝 당기면서 가져와 주면 돼요. 이렇게 부지의 중간부터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피스를 받고 줄자 후크의 고리에 걸어서 측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스크류의 윗부분이 이렇게 사선이죠. 이것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납작한 못을 사용해 주시면 오차 범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줄자를 뒤집어주면 꽤나 믿음직한 직선자가 됩니다. 검지, 엄지로 줄자를 잘 잡아주면 꽤나 믿음직한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사각 구조를 짤 때 대각선이 같으면 직사각입니다. 같은 원리로 판재도 대각선이 같으면 직사각이겠죠. 한쪽만 막힌 곳을 측정할 때 열린 곳에서부터 들어가면 측정하기 어려워요. 항상 막힌 곳부터 줄자를 찍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램핑이 있는 줄자를 쓰시는 게 좋은 게 레이아웃을 할 때 한 손으로 고정해주고 원하는 표시를 해주기 좋습니다. 바닥부터 위로 측정할 때는 줄자를 먼저 길게 뽑아요. 바닥에 댄 후에 위로 올려서 읽어주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잰다 하면 걸고 미리 당기면서 측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너무 낮게 있어서 이게 더 늘려도 안 된다 그러면 무릎을 갖다가 대고 줄자를 당겨요. 그 다음에 손 클램핑 배웠죠? 그대로 아래로 가져가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로 멀리 읽고 싶다. 대고 당기고 갖다 대서 읽으면 됩니다. 이제 중수 정도 됐으면 효율과 정확성을 올려야겠죠? 바로 가시죠. 지금처럼 양쪽이 다 막혀 있으면 한쪽에서 대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구부러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부정확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한쪽에서 표시를 하고 더하기 쉬운 숫자를 생각합니다. 전 200에다 표시해 줄게요. 그다음 반대편에서 재서 그 숫자에 200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면 정확합니다. 아까의 구조를 그대로 90도 돌아보면 천장 높이 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천장이 상당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재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이 위에서 측정을 해줍니다. 전 더하기 쉽게 2000에다 표시를 해줄게요. 뭐야 이거? 나와! 그 다음 아래에서 측정하고 그 숫자에 2000을 더하면 정확합니다. 자, 여기부터 표시를 하고 싶은데 오차 약간 있어도 된다면 당연히 줄자를 그냥 대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빼기 쉬운 숫자, 저는 보통 100으로 해요. 100을 갖다 대고 늘려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르기 전에는 꼭 100을 빼주세요. 이렇게 못을 봐가지고 후크에 걸어서 일정 치수에 대고 이렇게 곡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연장이 되면 아예 동그라미도 그릴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은 만약에 300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럼 300에다가 이거를 고정해 놓고요. 줄자를 못 쪽에다가 놓고 연필을 후크 안쪽에 갖다 대서 그려주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부지의 센터를 빠르게 알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서 중간에 가까워 보이는 치수로 아무렇게나 표시를 해줍니다. 저 500에다 해줄게요. 반대편에서도 500. 그러면 표시한 부분의 중간 부분을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표시한 부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실제보다 더 큰 숫자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두 표시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면 이 부지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700으로 하나 잘라줘. 700 오케이. 뭐야 이거 너무 큰데? 재단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사이즈 때문에 자주 혼나고 있다면 팀원들의 줄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범위는 사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에서 직각인 선을 찾고 싶으면 중점을 잡고 이 중점에서 똑같이 떨어진 두 개의 점을 더 잡아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점에서 같은 반지름을 갖는 곡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 교차한 점부터 이 센터까지 선을 그어주면 이것은 직선입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런데 현장에서는 엄청 오차가 많이 나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훨씬 정확한 방법, 집 지을 때 스케일이 훨씬 커져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선에 수직인 선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습니다. 이 기준점에서 4배수 되는 거리에 점을 찍어요. 그럼 이걸 4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이 점에서 수직 정도로 보이는 것에 3배수로 이렇게 곡선을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왼쪽의 점에서 이 윗부분까지 가서 5배수의 선을 쭉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이 두 선이 만나는 이 점 아래를 연결시켜주면 이거는 완벽한 직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피타고라스니까 다른 숫자들로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1대 1대 뭐 1.414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현장에서 쓰기 쉽게 3, 4,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스케일을 더 키우거나 줄이고 싶다. 그럼 그대로 뭐 6, 8, 10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가 되었다면 효율적이고 빠릿빠릿한 것들은 다 행동대장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큰 그림도 좀 봐주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데 사다리 타기에는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줄자를 디귿자로 잡아요. 디귿자로 잡아서 더하기 쉬운 숫자에 대고 나머지 치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천장도 마찬가지로 잴 수 있어요. 줄자를 윗부분에 걸고 그냥 매달아놔도 은근히 정확한 레벨선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여기 레이저 떼어놨는데 잘 맞아요. 이제는 뺄 셈도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1100에서 200을 뺀다고 해볼게요. 1100에 줄자 끝을 갖다 댑니다. 그 다음 200을 읽어보시면 900이죠. 나눗셈은 골치가 더 아프죠. 900을 한번 반으로 나눠볼게요. 900에다가 줄자 끝을 대고 접히는 부분에 끝을 읽어주면 됩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여러 개로 나눠야 되면 더 복잡하죠. 만약 이 나무를 똑같이 5등분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줄자를 대고 5로 나누기 쉬운 숫자가 나올 때까지 줄자를 틸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300이 나왔고요. 300을 5로 나오면 뭐죠? 6이죠. 6이 나오는 지점에다가 표시를 다 해줄게요. 6, 12, 18, 24. 이 작업을 똑같이 해줘요. 그 다음 연결하는 선을 그어주면 이 부재는 5등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 부재를 똑같이 5개로 잘라야 될 때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톱날의 두께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높은 부분 특정을 할 때 한쪽이 막혀 있다면 한쪽에다 줄자를 대주고 살살 이렇게 밀면서 올려봐요. 여기가 천장 높이가 3600인데 3600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찼지만 여전히 극강의 효율을 내고 싶다. 그러면 줄자를 연필이랑 반대편에 차보세요. 둘 다 한 번에 뽑고 줄자 걸어서 바로 표시를 할 수 있죠. 특정 현장에는 도둑이 많은 현장이 있죠. 이때 코난이 되는 방법, 줄자를 끝까지 다 풀어요.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풀고 이 가장 안쪽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이프나 이런 원통형 구조에 반듯한 선을 긋고 싶다. 그럼 줄자를 뽑고 반대로 접어서 후크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잡습니다. 잡아서 가까이 잡고 줄자가 나오는 부분이랑 후크 부분이 단차가 안 맞게 조절해주면 꽤나 믿음직한 반듯한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 후크 자체에 자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 그건 써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강력한 자석을 벨트에 하나 챙겨두시면 일하다가 활용할 일이 생깁니다. 후크에 붙여주고 깊숙하게 떨어진 샤프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암산으로 더하기 어려운 숫자이거나 아니면 불규칙할 때는 이 줄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줄자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고 그 다음 지워주면 되죠. 유성매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셀프를 하시거나 초보분들이 보시면 바로 다음날부터 촤촤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반복으로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일하는데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인치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대체 이 미국 놈들이 이런 걸 왜 사용하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인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아니면 보더먹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중에라도 개정편을 만들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